최근 미국 바이오 시장에서요, 무려 12조 원짜리 전쟁이 터졌습니다. 메세라라는 회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거대한 싸움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국, 특히 펩트론이라는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바이오 전문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을 통해서 이 빅딜이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니, 12조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어마어마한 글로벌 M&A인데 왜 갑자기 시장의 관심이 한국의 펩트론으로 향하는 걸까요?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우선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좀 봐야 합니다. 이건요, 그냥 회사 하나 사고 파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바로 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거대 제약사들의 치열한 군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2024년 4월에 화이자가 먼저 메세라랑 비밀 계약을 맺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9달 뒤에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잠깐만 하고 이 판에 뛰어들더니 급기야 2025년 10월에는 모든 판을 뒤엎은 90억 달러짜리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메세라를 공개적으로 사겠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아니, 메세라는 왜 처음부터 돈 더 많이 줄 것 같은 노보노디스크가 아니라 화이자랑 먼저 얘기를 했을까? 그 답은 바로 규제 리스크였습니다. 메세라 입장에서는 덴마크 회사인 노보노디스크가 자기들을 인수하면 미국 정부가 어허, 너네가 다 해먹으면 독과점이잖아 하고 태클을 걸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딜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요. 돈만큼이나 정치적인 변수까지 고려한 아주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수십억 달러짜리 전쟁의 핵심, 대체 뭘 두고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요, 단순히 살이 얼마나 잘 빠지냐 이 문제를 넘어서 얼마나 편하고 또 안전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맞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좀 편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작용이 줄어들어서 치료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고 또 힘들어서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확 줄어들게 되죠.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인 셈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의 약물 농도가 막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하면 속도 메스껍고 부작용이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은 약효를 길게 유지시켜서 약물 농도를 아주 잔잔한 호스처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은 줄고 환자들은 훨씬 편안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장기 지속형 기술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전쟁의 전리품인 메세라에 한번 집중해보죠. 도대체 이 회사가 뭐길래 12조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걸까요? 노보노디스크가 최종적으로 부른 돈이 약 90억 달러.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메세라가 화이자랑 맺었던 계약을 깨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잖아요. 약 2억 달러 정도 되는 그 돈까지 우리가 대신 내줄게 라고 한 겁니다. 다 합쳐서 92억 달러.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메세라의 기술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메세라가 가진 기술력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일단 혈당과 식욕을 동시에 잡는 GLP-1 계열 약물을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들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기존 약의 4분의 1 용량만 써도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약을 적게 쓴다는 걸 넘어서 만드는 비용, 즉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무려 석 달에 한 번 맞는 주사까지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가 시장 가치를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 과거에 일주일에 한 번짜리 기술이 7조 원 넘게 팔렸는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최소 10조 원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메세라의 12조 원이 넘는 몸값이 결코 거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드디어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파도가 어떻게 한국의 바이오 기업, 바로 펩트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포라는 독자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펩타이드라는 약물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까지 약효가 쭉 지속되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 기술이에요. 뭔가 방금 들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메세라와 펩트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은 꼴입니다. 둘 다 약효를 길게 유지하는 플랫폼 기술을 가졌고 주력으로 미는 약물도 한 달에 한 번 맞는 GLP-1 계열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 바로 글로벌 빅파마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메세라를 두고 노보노디스크와 화이자가 싸웠다면 펩트론의 유력한 파트너 후보는 바로 그들의 숙명의 라이벌 일라일 릴리입니다. 한 분석가의 이 발언은 시장에 그야말로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제 일라이 릴리의 운명은 펩트론 손에 달렸다. 이게 좀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경쟁 구도를 보면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명확합니다. 최대 라이벌인 노보노디스크가 메세라라는 한 달짜리 최신 무기를 손에 넣으면서 기술 경쟁에서 확 앞서 나갔잖아요. 그럼 일라일 릴리는 완전히 뒤처진 셈이 된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메세라와 비슷한 기술을 가진 파트너를 어떻게든 찾아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싹 훑어봤을 때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의 펩트론이라는 분사기인 거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선수들은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겠죠?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메세라의 빅딜로 이제 차세대 장기 지속형 기술은 최소 1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둘째, 이건 곧 펩트론 같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신호탄이기도 하죠. 셋째, 그 결과 펩트론은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절대 놓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파트너이자 인수합병 타겟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모든 눈은 경쟁에서 뒤처져 마음이 급해진 일라이 릴리가 과연 어떤 다음 카드를 꺼낼 것인지에 쏠려 있습니다. 메세라 인수전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로벌 비만약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빅파마의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그 답의 실마리가 어쩌면 바로 여기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